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우리 52페이지 보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의 유형이 나오죠. 예. 그래서 먼저 거기 보면 양도의 유형 그래가지고 매매, 교환, 현물출자, 뭐 부담보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몇 가지를 서술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에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가 따로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본격적인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도 판례와 통칙 내용, 법령까지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전부 다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그때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보세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매매요. 이전환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매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갑이 자신 소유의 어떤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합니다. 그러면 자, 사실상 이전해야죠.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거래대금을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이 부동산 이전은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매도,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공매나 경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도 포함해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제 카페에 오시면 제가 어제도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우리 소득세 총설적인 거 오늘 배운 거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오늘 배운 것까지 내용이 제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 그거 다운받아 보시면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도 카페 앱 설치되어 있으면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오셔가지고 반드시 회원가입하고 등업 신청한 다음에 제가 정리원으로 등업 신청해드리면 학습자료실에 핵심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를 딱 다운받아서 전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전체 핵심을 쭉 한번 보시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강의만 듣고, 또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냥 강의만 그냥 책 펴놓고서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서 외울 거 외우고, 복습할 때 같이 연상하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요약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것 중 핵심만 읽어보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한 30분만 그냥 30분만 시간 내면 쭉 다 그냥 읽어볼 수 있고,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차근차근 그렇게 가야지 이제 다져지고 다음 순환으로 계속 확대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길 당부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 포함해서 매매에 양도에 해당하는데,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매나 경매도요, 공매대금, 경락대금을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주부 수강생분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예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를 찾아와가지고 제 친구 얘긴데 뭘 좀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긴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 친구가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요, 제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그 친구 집이 경매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게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그럴 수 있지.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자, 그래 얘기했더니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어깨 늘어뜨리고 가는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아니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우리가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사실상 유상이전이냐 아니냐만 배우는 거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에 샀던 건데 1억 원에 산 것이 지금 7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경락이 됐다. 7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1억에 산 걸 7천만 원에 파는 거니까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세 안 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냐. 그래서 공매나 경매는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세되느냐 이건 변론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기 친구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했던 친구요. 자기 친구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극구 몇 번씩이나 강조했던 그 친구요. 자, 그런 친구였었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매매, 자, 공매경매 포함해서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금전,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건데, 갑소유의 A 건물, 자, 을소유의 B 토지, 취득세 할 때 썼어요. 예. 자,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을로부터 B 토지를 받고 A 건물을 사실상 이전했으니까 갑의 A 건물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또 취득세에서 배웠잖아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고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 법인의 현물출자예요. 법인의 현물출자. 여러분 이런 거 지금 기초인문과정이니까 자세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지 다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법인의 현물출자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어요. 이해하신다면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갑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를 합니다. 출자자 갑이 있는데요. 출자자.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우리가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문제가 아닌데, 자,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출자 지분 이것을 배정받잖아요. 신주를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자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갑의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경매 포함해서요. 또 그 다음에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권자가 있습니다. 수용권자가 있고요. 그러면 갑이 자신 소유 토지요 수용당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수용은 여러분 이제 공시법에서 예 등기 이전 형식상 그래서 수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상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수용도 자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랬더니 그 수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수강생 또 실제 얘기를 꼭 해드리는데 예전에 어떤 제 수강생 중에요. 자, 수강생분 중에는 이런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아주 그냥 키가 등발이 진짜 우리 흔히 남자들 한 말로 등발 좋은 어떤 수강생이 있어요. 키가 한 1m 85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85 정도 되고 얼굴 있잖아요. 제 2배, 등판 제 2배, 주먹 제 2배. 그냥 딱 이어지고 다니는데 진짜 딱 보면 어디 맞고 다니진 않겠어요. 보면 딱 그냥 등발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수강생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1시간 하고서 잠깐 쉬겠습니다. 딱 하고서 이제 뭐 넘기고 있는데 저 수강생 한 명이 저 뒤에서 그 등치권 수강생이 딱 이렇게 오더니 있죠. 교수님 목소리 내리 깔고 있죠.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 뒤따라가는데 옥상에 끌려가는 그런 것처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교수님 담배 주면서 있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두서없이 막 그냥 중구난방 막 뭐라고 막 떠들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 크게. 근데 요지가 이런 거예요. 충청북도 어디 진천인가 어디서 부모님한테 농지를 증여받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부모님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도로가 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상금 나온 게 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뭐 안내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내라고 안내문이 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 아니 자기들이 내 땅에다가 멋대로 도로를 내더니 말이야 보상금 뭔가 조금 준 게 있었는데 근데 좀 주더니 아니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막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꼴밤한데 얻어맞고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는 뭘 배우냐? 수용,
보상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이것도 양도에 해당하고, 국가가 양도 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거지 뭐 소득도 없는데 그렇겠냐. 그러니까 빨리 그 안내문에 나온 대로 양도세 빨리 신고하라고 그랬죠. 신고 납부하라고. 그런데 막 계속 씩씩대면서 아유 진짜 하면서 이놈의 나라는 말이야. 막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갔어요. 아유 하여튼 그 수강생은 제가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 시대를 잘못 태어난 수강생이죠. 아유 옛날 칼싸움하던 시절에 태어났으면 그 수강생은 칼 한 자로 딱 쥐어주면 그냥 장군감인데 머리를 쓰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가장 힘든 그렇게. 그래서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요. 그리고서 이제 또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대물변제라는 거라는 것, 대물변제 또 그 다음에 또 부담부 증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담인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자, 요 대물변제와 부담부 증여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그래서 판례와 통칙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제가 다음 순환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봅니다.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수용 등은 양도에 해당한다.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아셨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이전을 한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봅니다. 거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밑줄 쫙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453페이지에 용어 설명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개론이나 또 여러분들이 학개론 같은 데서 또 공법 같은 데서 이 내용들을 좀 용어들을 익히고 오시면 좋은데 제가 대략적으로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먼저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먼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무상이전 아까 그랬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환지처분으로 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지번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또 보류지에 충당되는 경우 자,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한꺼번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벌어지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사업시행자로 갑니다. 그랬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여러분. 자,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그랬을 때 환지받게 되면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때 요 사업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어떤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된다. 무슨 얘기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된다. 그러면 보류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공용지요. 공공의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나 공사 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류지라는 것은 공사 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 이렇게 해서 보류지는 공공용지나 채비지를 말하는데 이 토지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줬더니 요게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이다. 그럴 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요거 이전해 줄 때 공짜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 받고 이전합니다, 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건데 왜 지금 여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 사업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법령 내용이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 또 보류주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가 요새 이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봅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 경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 경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조금 시원찮다.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토지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해요. 그러면 자, 그림이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좀 그렇지만 한번 봅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토지 경계를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정하기로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 서로 갑과 을이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 이때 이 토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걷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 경계를 변경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분할 등 자,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교환은 원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입니다.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요번에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2번 요거 무조건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29회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1번, 2번 자, 다 중요합니다. 자, 28회 시험 때는 3번이 나온 거고요.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요. 자, 양도 담보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제목만 일단 밑줄 그어놓고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제목만 기억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번 줄 그어놓고 외울 필요 없어요. 기억번.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니은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디귿번.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자, 요 기억, 니은, 디귿번의 요건을 보니까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수익해. 변제액에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라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형식인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양도담보하는 경우 제목에 밑줄 걷으면 452페이지 맨 아래 단서의 밑줄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 자, 매각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때는 그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야. 그래서 28회 시험 때 정답 지문으로 요거 물어봤죠. 양도로 보는 것은 해가지고 요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하는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완전히 대감하고 넘어가니까 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몇 가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된 경우,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근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자, 사유로 인해서 요거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변제 충당되는 이런 경우에는 자, 요거 팔아가지고 채권자가 요게 매각됨으로 해서 자기 채무를 면하게 되는 변제 충당하는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자, 요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있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더 있지만 오늘은 요 정도만. 예?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여러분이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됐고요. 양도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그 참고의 부담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있죠?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459페이지. 459페이지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있죠? 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그 얘기가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자, 그러면 보유기간 판정할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보고 어느 때를 양도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기, 양도 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는 거고,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제가 26회 시험 때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했고 소홀히 했고, 27회 시험 좀 소홀히 했고, 28회 시험에 조금 그래도 주의하면서 보자 그랬는데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29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느 때를 양도시기, 취득시기로 하느냐? 일반적 거래의 경우 봅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자산에,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 짜기요. 대금 청산한 날이라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줄 나오죠?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기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는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취득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했느냐?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였고? 등기일이었습니다. 취득세에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급이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이에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한 날입니다. 그래서 바꾼다 뻔하지.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자,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자, 대금 청산한 날입니다. 양가로 2번 예외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 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예설로 한다. 밑줄 짜기야. 그래서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명의계소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하여튼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예설 밑줄 짜기야.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 접수일이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이제 등기 접수일로 한다. 밑줄이요. 알겠네. 오를 것도 없네.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 자,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합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봅니다. 뭐 하여튼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저기죠? 이제 한 주 이제 이번 주 실적으로 이렇게 다음 주 지나면 이제 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2017년.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2017년 지나가고 2018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이제 또 이렇게 새 희망을 품고 한번 또 살아가 봐야죠. 또 사람이. 그런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 처음 여러분 만나서 첫날 말씀드렸는데 공부할 때 수험생한테는 일단 자기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그죠? 예. 하여튼 저 결심을 했으면 이 시험은 하여튼 성실한 자에게 기꺼이 합격의 그 결실을 내어주는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제 아무리 본인이 뭐 부족하고 어떤 부족한 환경에 있거나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었다 할지라도 어떤 간에 정성을 다하면 합격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환자가 있거나 또 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거나 뭐 주부 수강생 같으면 신랑이 뭐 갑자기 신랑이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게 됐다거나 무슨 어떤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이러면 또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됐고, 뭐 젊은 청춘들 같으면은 부모님이 아직 결혼 안 한 미혼 수강생 같으면 부모님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아무리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부터 일단 건강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무탈하고 그 요건만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에 합격을 위해서는 본인의 이제 성실함만 있으면 그냥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한 해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분들은 하여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빨리 이제 지나가고 새해 이제 희망 품고 열심히 해서 공인중개사를 따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후에 어떤 것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이제 꼭 이거 자격증이 필요해서 이번에 당장 필요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1년 동안은 공부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른 제가 얘기 드렸죠?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 공부에 마음을 뺏길 만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만들지 마시고, 시험에 외에 특히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공부, 가정, 외에는 하여튼 다른 거는 절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거 한번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갑과 을이 개인입니다.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지금 계약일이 언제냐면 2018년 예를 들어서 3월 2일입니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2018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대금이 청산된 날은, 대금 청산일은 언제였냐면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은 2018년 4월 25일이었고요.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은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질문 드립니다. 이제. 자, 보세요. 을 입장에서 있잖아요.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아니고요.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 아니고 우리 배웠던 취득세에서 배웠던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요. 아까 복습했었어요. 네, 언제입니까?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 요거 그냥 수강생분들이 이제 1월 달부터 많이 오면은 이제 나중에 수강생 꽉 찬 강의실에서는 언제냐 그러면 하면서 그냥 사자는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는 통일이 안 돼, 대답이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그러는데 4월 그래서 그래 그럼 4월 20일에서 25일에 5월 28일이요. 그러면 하면서 2자만 또 다시 커지고 그 다음에 용수도 3이 되고 그러는데,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찍어 얘기해 보세요. 자, 언제입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4월 언제입니까? 20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래서 4월 20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잖아요.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 있으면 원칙 언제? 계약상 잔금지급일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자, 또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양도소득세상,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는 금방 했네요. 대금 청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약서와 상관없이 대금 청산일 4월 25일을 자, 취득시로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 입장에서 이번에는요.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 양도 시기 언제예요? 양도 시기는 자, 대금 청산일인 4월 25일을 자, 양도 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 이 대금 청산일 이 4월 25일 날 두 사람이 각과 을이 만났잖아요. 4월 25일 날 잔금을 주고 받으면서 자, 이 대금 청산한 날 4월 25일이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일이 되는 거고, 사는 사람은 이날이 뭐가 되는 거고? 취득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목이 양도 시기 및 이게 취득 시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이 4월 25일이 자, 양도일이고 또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예요.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가. 자, 그러면 요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기 접수일이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등기 접수일만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상 취득 시기 언제입니까? 취득세상 취득 시기 언제냐고요?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원칙 계약상 잔금지율인데 그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라고요? 등기일.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 취득시 언제긴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인데 전에 등기했으면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자, 3월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 시기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3월 28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보유기간 때문에 저한테 어느 때를 취득일로 봐야 되는지 양도일로 봐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자, 그러면 제가 그래요. 뭘 어려울 거 있냐. 등기 접수일하고 대금 청산이라고 중 뭐예요? 빠른 날이다. 그냥 비교해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그럼 요번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엔 등기 접수일을 5월 28일로 하고요. 요번에는 계약일은 2018년 3월 2일이고, 근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도 실제 잔금지급일, 대금 청산일도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해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취득세상 취득시는 언제예요? 우리 똘똘이 하여튼 역시 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 취득세에는 원칙 계약상 잔금질인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시도 계약상 잔금질이 불분명하다,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 그러니까 뭐 대충 한 5월 1일 정도 되겠죠? 뭐 대충.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는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5월 28일이 되는 거고요. 양도 시기는 당연히 역시 또 자, 같은 날이니까 5월 28일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세는 원칙 대금 청산일, 양도금 취득 시기, 계약서 상관없고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예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그냥 계약서 아니고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의 등기 접수.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입니다. 그래서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취득 시기 문제 나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 항상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459페이지 일반적 거래 소개해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460페이지 보시니까요. 특수한 거래의 경우, 그래서 특수한 거래가 나오는데 양가로 1번, 2번 이런 것들 다음에 배울 거고요. 양가로 3번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료할 것이냐? 상속 개시일이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입니다. 취득세에서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료했어요? 상속 개시일. 양가로 4번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보유기간.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밑줄입니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 시료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판례나 예규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자,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료한다? 증여받은 날. 근데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그 옆에다가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어느 때를 취득 시료했어요?
야, 넌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증여는 낙성 분류시 계약이다 어쩌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지 못대로 조정할 거니까 서면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어느 때를 주도 싫어한다? 계약일. 증여 계약일이었잖아요.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을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했고요. 계약일. 예? 양도소득세에서는 언제라고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 뒤바꾸겠죠 서로? 취득세랑 양도세랑 헷갈리라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는 언제?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됐습니다. 그 3번 취득시기 의제라는 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뜻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유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요. 취득시기 입증 서류가 다 없어지고 40년 전, 50년 전, 그러면 뭐 그 취득식 입증 같은 게 막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오래되다 보면 취득식 입증도 곤란하고 또 너무 오래되다 보면 명목소득 엄청 커지잖아요. 아이고 1970년에 잠실에서 땅을 샀어요. 그러면 70년에 그 잠실 땅값이 얼마나 됐겠어요? 에? 강남 땅값이.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자, 그러니까 그냥, 자, 그 양도, 그 명목소득이 너무 커지고, 막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취득 시일을 일정 시기마다, 자, 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거기 보는 거예요. 다음의 자산은 3번 취득 시 의제예요. 취득 의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 시일 그냥 어떤 일정한 시기로 봐버려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해서는요. 자,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요. 1975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실질 취득에 관계없이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부기한이 시작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1980년도에 내가 82년에 어떤 저 땅을 샀다. 자, 어떤 건물을 샀다. 그럼 언제 취득일을 본다고요? 1985년 1월 1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로 그냥 끊어버려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부동산 등을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뜻을 알아두시고 의제 취득이 언제인지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취득 시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효에?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효에? 증여 받은 날. 이런 정도 기억하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자, 다 봤고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보냐면 이제 양도세 계산 과정이 있죠. 계산 구조 453페이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도세 예정시효납부, 확정시효납부 등 중요한 내용들을 자 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그때 빠지면 말짱 꽝이고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인강 여태까지 듣다가 다음 주 강의를 안 들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자 들으셔야 되겠고요. 자, 집에 갈 건 아니고 복습은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봅니다. 저를 봅니다. 오늘 우리 소득세 총설 배웠습니다. 자,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고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해서 그때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합니다. 그때 다만 소득세 과세 기간은 납세 의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긴 있었습니다. 고의자가 그래서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다만 예외가 있긴 있었죠. 고의자가 사망했을 때는 과세 기간 언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 고의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고의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 전날 아니고 출국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자, 절 봅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고의자와 비고의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의자다 그러면 국내에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얼마?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고의자라고 합니다. 고의자라면 싸이 떠올려야죠. 고의자다 그러면 납세 의무의 범위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어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을 때는 어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누굴 떠올려? 마돈나.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비거주자일 때는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소득세는 과세 방식이요. 소득세는 과세 방식. 자,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 중에서 어떤 거?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만.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흡순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구분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역시 우리 부동산 주요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현황부가고요. 아까 적어도 요 교재는 없었지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토지, 그 다음에 뭐요?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자,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니까 얘는 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예를 뭘 들어드렸어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이 되고,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동생명일 아파트 분양계약해서 계약금 치고 잔금 치기 전에 명의 바뀔 때기. 자, 그 다음에 또요,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기, 타, 자, 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특정 법인주식 두 가지 요건 갖춘 두 가지는 안 배웠고요. 나머지 두 가지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인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여러분 이 주식 거래하는 거 생각하세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하나 빠진 거 추가해서 드렸어. 어떤 거?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라는 것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누가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뭐라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록을 자, 과세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 뭘 드려드렸어요? 제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돈 안 갚으니까 채무비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채권자가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양도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매나 경매는요. 공매나 경매도 양도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매등 경매등 바꾸자니까.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고 또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해당합니다. 수용 양도해당합니다. 그 외에 이제 대물 변제나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이전 양도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원래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되지만 지적경계선 삐뚤삐뚤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나중에 요건은 아직 몰라도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해당하지 않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 양도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자 원칙 언제를 양도 및 취득 시로 합니까?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 대금 청산일. 사실상 대금 청산일. 계약상과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상 장주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아이고 요거. 자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한다?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해?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해? 증여 받은 날,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제가 낙성 분류식 계약, 하면서 너 사업 실패했다면서 막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납세 절차,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고 몇 문제가 걸려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수강생분이든 여러분이든 반드시 마지막 강의를 꼭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저를 봅니다.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휴가 며칠 되는데 크리스마스 하여튼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점 크리스마스든 뭐든 이제 뭐 공휴일이고 뭐고 이제 뭐 공휴일이라고 쉬고 주 5일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일이나 주 5일째지 공부하는 수험생이 무슨 주 5일째 공부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보충하는 시간이지. 자, 앞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보충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지. 물론 이제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고 또 일하실 수만 없으니까 특히 뭐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6일 최소한 주 6일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공부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 7일째 공부를 하셔야죠.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은 주 6일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연말 또 시간들 또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 잘 보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중요한 우리 양도세 남은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